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늘 여기 들어오시면 장학일 TV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하셔서 우리 함께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 문재인 정부 때의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사실은 지금 이게 이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게 사법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하고도 큰 소리치고 큰 대궐 같은 데서 아주 희희낙낙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것을 딱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은 이 국정감사를 하거나 또는 이게 국감 어떤 것을 특검을 한다고 할 때에도 보면은 지난 정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현 정권 하지도 않은 정권을 특검하자고 이렇게 설쳐대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요, 자꾸 과거 걸 들춰내고 또 오늘과 과거를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는 내일을 향해서 자유 통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힘줘야 되는데, 과거의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느냐,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심의를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역사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 봐도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요, 감옥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6가지인데 제가 3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면, 수많은 실정으로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문재인이고요. 그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6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금호타이어 문제, 이 중국에 팔아넘겼거든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걸 넘겼고요. 두 번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요. 이건 조직적인 월북몰이를 했잖아요. 거짓되게 이거 해서 애매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서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있잖아요. 이게 반인도적 범죄 행위죠.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들 확인도 안 해보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오자마자 바로 눈 가리고 말이에요, 넘겨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돼. 가장 인권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가장 비인도적인 방법을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4번째로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5번째 가서 신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문제, 그 다음에 울산 시장 부정선거, 이거는 뭐 당연히 이 문제는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중국에 팔아넘긴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는데요. 물론 금호타이어가 2018년 영업적자가 191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중국 더블스타에 이것을 6,463억 원에 팔았어요. 매각을 했죠. 그런데 더블스타는 인수대금 지불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푼도 투자를 한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자 없이 대한민국의 신기술만 빼먹고 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1921년 설립된 더블스타는 신발 제조업체로 출발해가지고요, 2016년에 매출 기준 세계 타이어 합계 23위 업체로 TBR, 트럭 버스형 타이어
부문이 주력 부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선 더블스타인데 이 더블스타에다가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닌데 거기다 팔았어요. 이때에 김정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의 통째로 매각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를 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 인수하는데 내가 인수하겠다. 그리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만 타이어뱅크의 2016년 기준 영업이익이 664억 원이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인수와 중국 법인 정상화에 필요한 1조 4천억 원가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김정규 회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전국에서 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금호타이어 전투기 타이어 기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는 전투기 그 타이어 기술도 있는데 이런 기업을 넘겨서 되겠는가. 그래서 전투기 타이어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금호타이어고 섬유 코드를 특수 설계, 열구조 설계, 고무 설계 기술 보유, 이 개발 기간만 이게 3년을 걸리는데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 T-50 훈련기 있잖아요. T-50 비행기 훈련기용 타이어는 개발해서 승인받는 데만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 타이어는 타이어 기술의 꽃이라고 합니다. 11톤의 고하중, 고속회전, 고열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견뎌내야 되는 게 전투기 타이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금호타이어였다는 거죠. 근데 천만다행히도 국내 기업 그 흥하 주식회사에서 이 한국 공군의 주력 기종 KF-16이나 KF-45에 정착하는 타이어는 이것은 이들이 이전에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흥하는 뭐 우리가 알듯이 1950년대 설립되어서 모터사이클용, 산업용, 농경용 타이어 그리고 각종 차량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금호타이어는 사실은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23년 현재 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별도 투자금 없이, 그러니까 중국에다 이거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았잖아요. 투자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독자 경영을 했는데 매출이 4조 2,700원이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860억 원의 흑자 생존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연구하고 뭐하느라고 적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국내 기업이 인수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타이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도와서라도 이 기업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에 팔아넘겼다고요. 왜 중국에다 이것을 팔아넘겼는지 그걸 우리가 국감에서 밝혀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수 기업을 왜 중국에다 넘겼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조직적으로 이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집안의 형제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알고 계속 싸워서 이걸 어느 정도 밝혀냈는데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였고 조작이었다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걸 국감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다에 이 실족하신 분을 가지고서 월북을 했다는 등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어요. 여기 보면 사건 개요를 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해역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당일 오후 3시 반쯤에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정부는
구조 없이 표류 상태로 장시간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뭐 어떤 노력도 안 하고요.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밤 9시 40분쯤에서 10시 50분까지 북한군에게 의해서 피살됐고요. 그리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미 조치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요. 합동참모부에서 2020년 9월 22일 날 5시 오후 5시 18분에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청와대 국가보안실로 보고를 했어요. 통일부 위기 상황에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상황평가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상황 중임에도 국가의 위기관리센터장 및 안보실장 서훈이 오후 7시 반쯤에 퇴근을 해버렸어요. 북한이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할 요람으로 알고 그냥 퇴근했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부에도 전달을 했어요. 통일부에도 전달했는데 국정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통일부에 오후 6시에 국정원에서 그 정황을 전달받고 장차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해양경찰서로 알렸는데 오후 6시쯤에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고 이 보안유지 이후로 관계기관에 수색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은 그 지역에서 27km 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했고 그 수색에 대한 보고 업무도 없었다. 이게 사실은 이 사실 은폐 조작 내용이 감사의 결과 2023년 12월 7일 날 감사원 결과에서 밝혀졌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에서 보면 오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해서 보안유지 지침을 내립니다. 이거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씨가 잦은 월북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고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죠. 노름을 해서 부채가 많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는 새벽 2시 반에 합참에 관련 비밀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오후 1시 30분에 기자들에게 이 씨가 실종인 것처럼 문자를 배포했고 언론 보도를 했죠. 오후 4시 반에 생존 시에 발송 안 했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생존했을 때 노력했다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통일부에서 새벽 1시에 관계장 회의에서 최초 인지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하지도 않았는데 22일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23일 알았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에서는 1, 2차 수사 결과에서 이 씨가 자진월북 판단된다고 발표했어요. 자진월북했다고. 3차 수사 결과에서는 이 씨가 도박 빚 때문에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확정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되고 거짓된 거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징계사항을 보니까 위기사항 미조치 관련했고 사실조작 은폐 관련한 거, 예를 들면 비밀 자료 삭제하고 피살 정보 은폐 등 지시한 퇴직자 이명 비의 내용 통보, 그 다음에 잦은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3명의 비의 내용 통보, 자직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해경 직원 5명의 징계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들을 행했으니까 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서 보면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반인륜적인 강제 송환이거든요. 2019년 12월 1일 북한에서 NLL을 넘어서 월남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서 자유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정부가 묵살하고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북송한 사건이죠.
탈북한 20여 명의 주민이 강제 북송된 사건이 2008년 2월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 보면 사건의 쟁점이 인권 침해냐 주권 침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건 일지를 보니까 2019년 8월 공범 3명과 선원 16명이 검책항 출항한 후 공범 3명이 선장 등 선원 16명을 살해했다. 공범 3명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 2019년 10월 검색항 복귀 시 공범 1명이 북한에서 체포됐다. 2019년 11월 2일 나머지 2명이 남하에서 NLL을 넘어 남한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 사람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 발표가 허위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북한이 탈북민을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자, 서로 논쟁할 거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송환 의무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아 송환 의미도 없어요. 범죄 조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법상 북한 지역 주민 전원, 이탈 주민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어서 출입국 관리법에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휴전 중이잖아요. 북한과 남한은 사실 하나잖아요. 휴전 중이지. 그래서 그들이 난 대한민국에 와서 살겠어요. 그러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귀신 의사를 묻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북한으로 귀환시켜서 귀환시켰지 강제 북송이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범을 추방한 첫 사례라는 거예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다 주권 침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를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한 탈북민 2명 자백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없이 반인권 유린 국가의 북한으로 보낸 것은 감적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강제 북송은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시켰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한 것은 반인도적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24년 2월 28일에 보면은요, 이 진행 상황에 최근에 보면 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이런 피의자 4명의 검찰에 기소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소된 사람들이 뭐 정의용, 노영민, 그 다음에 서훈, 김현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2023년 11월 1일 첫 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탈북 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며 강제 북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피의자 측은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국민 생활 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4명이. 근데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말 논란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들먹여 남북 갈등 고조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민생 대책이나 집중해라. 뭐 이런 일이나 하게끔 좀 반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최민희 전 의원도 2020년 7월 20일 날 보면 지금 의원이죠. 어쩌다 대한민국이 북송 탈북자 인권을 이렇게 신경 쓰게 됐냐. 참 이 사람들이 이율배반적 행동을 해.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면서 막상 인권의 문제를 저질러 놓고 나서는 이상한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리의 형식적인 조사만 한 후에 북측 요구에 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직후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안을 작성했다. 예,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저지른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요. 이거 특검해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것이 한미동맹 굳건한 가운데서 기독교 정신으로 굳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체제를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빨리 다시 만나